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미국이 오르면 무조건 좋은 아침이죠. 요즘은 아주 제 목소리가 활기차고 뭔가 웃음이 넘치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역시 긍정적 톤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기분을 더 좋게 하고 희망을 주고, 오늘 시장에서 또 우리가 돈 벌어야죠. 어제 많이 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물 들어왔을 때 너를 열심히 줘야 될 그런 좋은 시장입니다. 오늘은 배드 뉴스 이스 굿 뉴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시장은 배드 뉴스가 나왔는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은 굿 뉴스로 해석하는 그런 상황. 단기적으로는 이게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거죠.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슬로우 다운하고 연착륙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내일 모레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고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좌우간 배드 뉴스는 굿 뉴스고 굿 뉴스는 배드 뉴스인데, 오늘은 나쁜 뉴스가 시장에는 굿 뉴스로 읽히는 그런 한 줄 요약만이 가능한 시장이다. 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올 초에 가면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하기 전에 ADP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좀 안 좋았어요. 또 GDP도 좀 안 좋았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는 연준의 3번 남은 그 회의 때 금리를 인상할 수 없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이다. 연준 피봇에 대한 그 선반영 가능성이 조금씩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게 아닌가. 박스권 상단을 위로 올려서 붙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종목이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에요. 어제도 또 시장이 확 변하면서 자율주행으로 시장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전만 해도 원전주가 하루 싹 돌더만 이제 그게 없어지고 이제 자율주행으로 도는 거죠. 이 자율주행도 얼마나 오래 갈지 이것도 정말 머리 아픈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순환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섹터의 그 어떤 공전, 순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같은 섹터 내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솔트룩스나 마음 AI가 뭐 플리토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러한 시장이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면 좋은 수익률을 주지만 잘못 구성하면 포모 현상이 또 빠진다. 남들 다 올라가는데 배 아파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따라서 정신 바짝 차리고 빠르게 매매를 해라. 그리고 길게 볼 거 없다. 지금은 단타죠. 단타로 치고받고 빠져나야 되는데, 시장을 리드할 그러한 백본 좋은 섹터와 종목이 안 보이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가 일어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시장의 핵심이지만 그렇게까지도 시장에 큰 힘을 발휘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오직 AI, HBM 이 두 가지만 시장에서 핵심으로 나타나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큰 종목들이 군함, 항공모함들이 좀 가져야 그 옆에 있는 배들에게 물결이 좀 출렁출렁하면서 낙수 효과가 일어나는데, 콕콕 집어서 몇 개 종목 하는 이 X 같은 시장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쉬운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포모 현상이 너무 빠지지 말고 참아야죠. 참고 견디고 시장의 핵심 코어가 뭔지를 정확히 보고 찔러야 되는 그러한 검투사와 같은 실력 있는 검투사의 모습이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고 배드 뉴스 이스 굿 뉴스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미국 주가를 한번 봅시다. 다우는 0.11, 나스닥은 0.54, S&P는 0.3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 다시 나스닥을 14,000을 뚫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S&P 500도 4,500을 뚫고 올라왔다. 지금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ADP 8월 민간 고용 17만 7천 명. 예상을 하회한 모습이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굿뉴스로 익힌 거죠. 제가 매달 올말에 ADP 고용지수가 뭐냐 이걸 설명을 여러 번 했죠. ADP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회사 이름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의 급여자들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미국의 급여자들의 급여를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농업 인구는 빼고 그 다음에 정부 부분을 제외한 비농업 월별 경제 데이터를 제공한다. 정부, 가버먼트가 관련된 그러한 고용 현황을 빼고 순수하게 민간과 관련된
그러한 통계를 작성해서 실업률과 고용 현황을 작성 통계한 그런 기업이 발표한 거다. 이걸 무디스가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ADP 고용지수는 민간 기업이 발표한 정부를 제외한 비농업 관련된 순수한 고용 관련된 그러한 지표이다. ADP는 미국 민간 고용분의 5분의 1의 급여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확하다. 미국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 프랜차이즈의 모습, 그렇죠? 이런 것들, 작은 구멍가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게 ADP 고용지수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17만 7천 건밖에 안 나온 거죠. 예상은 한 20만 건 이상을 했던 것 같은데 지난달에 32만 4천 건이 나왔는데 반토막이 나는 거죠. 17만 7천 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트렌드가 분명하다. 이틀 후에 반드시 올 초에 미국 고용지표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상당한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지만 꼭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부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따라서 대충 이틀 후에 발표될 정부가 발표될 고용지표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간을 보는 정도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DP 민간 고용지수는 17만 7천 건으로 예상을 하였다. 그리고 고용이 서서히 쓰러지고 있다. 이 정도의 개념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EDP, GDP 잠정치가 2.1, 속보치는 2.4, 네, 그래서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고용도 살짝 슬로해지는 모습. 배드 뉴스였죠. 그러나 시장은 굿뉴스로 해석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폴 크루번이 인플레 재점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있죠. 저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나 하나만한 소리. 독일 인플레 둔화가 저조하다. 22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모건 스탠리는 S&P 500이 연말에 5,000선에 근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네,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애플이 제조 공정에 3D 프린터 도입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나름대로 중요한 시장이다. 오늘 혹시 또 3D 프린터 관련 기업들이 또 튀는 거 아닙니까? 네, 애플이 제조 공정에 새로운 제조 기법으로 3D 프린팅을 도입한다. 이러면 시간도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 것들의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 3D 프린터가 시장을 이렇게 쥐어잡는 단기 테마였는데 그거로 다 죽었죠. 그런데 애플이 제조 공정에 3D 프린터를 도입한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오늘 3D 프린터 양자 역학 다음에 다시 3D 프린터는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중국 컨트리가든 네, 상반기 70억 달러 손실을 보면서 디폴트 우려가 났다. 이제 중국의 컨트리가든 이야기도 이제 지겹죠. 네, 관심도 없습니다. 미국의 단유부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지금 곡물 가격, 설탕 가격 이런 것들이 시장에 치고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CPI가 아주 심하게 아주 급하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단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겨울이 지나면 전쟁은 서로 휴전을 할 것 같아요. 네, 유명한 뭡니까? 용병 그 사람을 죽이고 푸틴이 이제 뭔가 정리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25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20만 명의 군인이 죽고 총 50만 명의 군인이 죽은 상황인데 빨리 종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인류의 이런 비참한 일은 좀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 주식시장은 그렇게까지 또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전쟁 종식이 가져오는 효과는 생각보다 더 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이 바라는 거죠. 미국이 이 전쟁 종식에 자기가 끼어들어서 협상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바이든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종식을 하고 싶은 생각, 거기에 미국이 숟가락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강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전쟁이 좀 종식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달러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0.36% 하락을 해서 103.10, 103도 곧 깨질 분위기인데 이제 이것은 금리가 이제 하락할 거라는 생각, 금리를 추가로 더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 많이 반영된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오늘로 빠졌습니다. 2년짜리 4.88, 얼마 전만 해도 5%가 넘어갔는데 오늘은 0.04%, 거의 안 움직였는데 일단 빠졌습니다. 미국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4.10%, 네, 1.2bp가 하락을 했네요. 금리가 야금야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 결국 우리가 열광하고 좋아하는 성장주에
나름대로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WTI는 오히려 82달러까지 다시 올라가 버린 모습이 나타나네요. 0.51%. 특별하게 뭐 WTI 관련된 뉴스는 제가 못 봤는데 80달러 밑으로 왔다 다시 올라가는데 적절한 가격은 뭐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WTI가 좀 빠져줘야 CPI가 빠져주는데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수급에 의해서 또는 이런 어떻게 선물 순매수 이런 투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은 1971달러 0.32% 상승하며 끝이 났습니다. 테슬라는 0.11%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애플은 1.75% 상승. 9월 12일 날 신제품을 발표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죠.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던데 우리나라는 자화전자 정도가 어제 좀 움직이는데 이제 오토포커싱하는 카메라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번 상품하고 내년에 이제 봄에 나타날 상품의 두 개의 상품이 오히려 2024년에서 자화전자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타날 걸 보는데 일단은 자화전자가 애플 신제품 발표에 가장 먼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LG 이노텍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26만원, 27만원대인데 30만원 대에 오면 LG 이노텍은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전장용 지금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자율주행 관련돼서 카메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양수 겸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동사는 너무 애플에게만 의존하는 그런 전략이 단일 밴더에 대한 전략이 시장에서 오히려 디스카운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LG 이노텍을 들고 계시면 30만원까지는 충분히 한 번은 갈 거다. 그때 반 줄이고 그 다음을 보자. 좀 스마트폰 힘드시더라도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엔비디아는 오늘도 0.98% 올랐습니다. 500달러 곧 치겠네요. 492달러. 우리 엔비디아가 이렇게 오른 것은 어제 구글 AI와 손잡고 사업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젠슨 왕이 구글 무슨 뭐 이벤트 행사에 나왔죠.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3 이 행사에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을 했죠. 그래서 구글과 엔비디아가 손을 잡았다. 구글 시총 1.2조 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인 거죠. 그렇죠. 젠슨 왕은 이날 엔비디아의 연산 능력과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인 버텍스 AI가 결합하면 고객들에게 뛰어난 자동화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구글의 버텍스를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구글과 엔비디아의 결합은 시장에 큰 시너지를 줄 것이다.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구글과 엔비디아의 모습은 결국 HBM의 시장은 더욱더 추가로 달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 한미반도체가 6만원을 뚫으면 7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 목표 가격을 7만원을 지금 제시 중에 있는데 한미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은 눈 감고 꾸준히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프로텍, 이오, 테크닉스, 이수, 페타시스, 리플로 장비들, 이런 장비들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더 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TSMC는 0.27%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11% 상승. 역시 HBM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형성한 건 사실이다. 메타 플랫폼스는 1.14% 하락. 노블록스는 1.48% 상승.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미 국채금리 하락이 결국에 주가 상승의 포인트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한 번만 보는 거죠. 노동 수요, 미국 국채금리 하락이 매우 중요한 것은 노동 수요 과열 진정으로 국채금리 급락이 얼마나 추가로 나오냐가 매우 중요하다.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하향 안정화되던 미국 국채금리는 노동시장 과열 진정이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큰 폭으로 전날 하락을 했죠. 특히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확률은 7월 채용지표 발표 이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동결할 확률이 올랐다는 거죠. 11월 동결 확률이. 참고로 11월 금리 동결 확률은 37.8%였다가 51.2%까지 50%대로 넘어섰습니다. 미 국채금리 하락은 당분간 맞는 키의 역할을 할 것이다. FOMC를 또 진정을 시키고 미국 시장의 주가도 끌어올리는 맞는 키의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더불어 각종 위험자산,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주식 및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이 위험자산 가격에 맞는 길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죠. 국채금리 변동에 따라 출렁이는 금융시장이 현상, 즉 국채금리에 민감한 금융시장 흐름이 당분간 강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시장에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고 내리느냐에 따라서 시중에 자금이 이리저리 쏠리는 그런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 지금은 많이 올라갔던 금리가 하락 트렌드로 나타나면서 이제 금리가 낮은 금리로 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자원들, 그러한 자산들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이 부분을 잘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주,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수혜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발 수혜주들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생성 AI인데 요즘 생성 AI 잘 쓰지 않죠. 쓰다가 이제 사람들 그렇게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 AI 그렇게까지 써본 사람은 없는데 저희가 봐서는 전체를 보다는 이렇게 각각 필요 전문 영역에서 조각조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전문 생성 AI가 시장의 LLM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좀 더 전문화돼서 조각조각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의 큰 트렌드와 흐름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국채금리가 이렇게 8월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제 5%대 2년짜리 넘어서고 10년짜리도 거의 5% 근처까지 갔던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현재 시장의 트렌드라는 거죠. 4%대가 가장 큰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4%대 살짝 위에 있으니까 곧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4%대, 3%대까지 내려와야죠.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발 지속적인 배드뉴스, 굿뉴스가 국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FOMC 3번 남은 회의 때 빠르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내년에는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그러한 가정이 시장에 선반영이 된다면 올 연말 부정적인 시각을 좀 걷어내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단타 시장에서 굳이 발을 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상당히 찬바람이 불면 줄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제 생각에 대한 뷰를 살짝 바꿔보고 있는데 주말에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가장 연중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을 남기고 있는 9월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주만 해도 우리 보수적 스탠스가 대세였죠. 줄이자 안 좋았다. 그러나 갑자기 이번 주에 들어와서 AI발, IT,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시장에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돌려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목 차별화가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심하게 나타나는 좀 까다로운 시장이죠. 어제만 해도 마음의 AI하고 솔트룩스하고 플리터 이런 종목들이 차별화가 무척 심하게 나타나죠. 특히 마음의 AI가 너무 강하게 상승을 해서 솔트룩스에 갔는데 솔트룩스가 마이너스로 끝나는 모습을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친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솔트룩스는 45,000원까지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플리터에 대한 마음의 AI가 너무 강했다니까 플리터 쪽으로 가신 분들 있는데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가서 이렇게 마음의 AI를 한 60% 담고 플리토를 한 40% 담는 전략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마음의 AI는 추가 상승할 것 같아요. 시총 5천억은 도전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는 놈은 우선 60% 수준을 담고 그리고 그 옆에서 곧 갈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을 40% 담는 바벨형 전략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일단 잘 가는 놈이 많이 올랐지만 여기에 60%는 무조건 태워야 된다. 요즘은 잘 가는 놈이 더 가고 못 가는 놈은 안 간다죠. 덜 간다도 아니고 안 간다니까 잘 가는 놈에 일단 비중을 높게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는 놈을 실은다면 목표 수익률은 15%만 잡아야죠. 단타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율주행 관련, 어제 이제 자율주행이 확 떴죠. 네, 자율주행 관련주, 또 일본 신약개발 관련주,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HBM이 늘 시장에서 화두이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라닉스, 모트렉스, DH 오토에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KEC, HL, 만더, MC넥스, AD칩스 등 자율주행 관련주와 가온칩스와 같은 자율주행 관련된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시장에서 뜰 것 같아요. 두 개만 고른다면 현대 오토에버하고 라닉스 정도가 좋아 보이는 거죠. 네. 마음 AI, 솔트록스, 플루토 등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지속 상승이 전망되나 성급한 매수보다는 3박자 플레이가 필요하다. 사고 싶은 종목은 장 시작할 때 보초병 30% 태우고 장중에 항상 조정받았고 내려오자 30% 태우고 종가에 40% 태우고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과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추가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 키포인트다. 여기에 HBM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버팀목을 될 수 있냐, 그 다음에 탄력이 가장 좋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AI로 관련돼서 신약을 개발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생각들 제가 봐서는 추가 더 갈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제가 어제 우리 카페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한 게 GLP-1, 즉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2개월 전에 시장을 한번 횡행했는데 미국 일라이닐리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치고 크게 상승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한미 약품이 가장 선두 그룹인데 여기에 펩트론 같은 것들이 이제 끼어서 벌써 펩트론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저는 전혀 관심 없게 봤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 이건 의료이면서 미용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치료도 하면서 미용인 거죠. 비만 치료제는 이게 핵심 키포인트라는 거죠. 저는 추가로 더 상승할 것 같아서 비만 프로 GLP-1 저희 카페에 관련 종목들 GLP-1이 뭔지는 많이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 들어와서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관심 종목을 매일 보고 싶으신 분도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저희 카페의 장점은 종목 상담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려있거나 뭘 사고 싶을 때 정말 이거 사도 돼야 되느냐 이런 확신이 필요할 때에 대한 저의 아주 날카로운 코멘트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시장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오늘도 기존에 가진 종목들이 빠지더라도 좀 존버하거나 살짝 더 분할로 매수를 태워주는 그러한 전략. 다시 한번 가는 놈이 60%, 갈 것에 비슷하게 서 있는 놈이 40%, 이 전략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